여권에서는요, 박지원 원장 개입설을 물타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가 있었는지가 본질이다. 아까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그 부분을 계속 짚어주고 계시는데, 자, 해당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가요, 조성은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나오는 이 손준성 보냄, 이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실제 손준성 검사가 맞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 검사의 연락처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의 연락처를 핸드폰에 저장하고 해서 있는 사람이요, 이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곧장 손준성 검사의 이 프로필과 연락처가 동시에 뜨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준성 검사가 이 텔레그램을 탈퇴를 했기 때문에 연락처 없음, 알 수 없음으로 뜨긴 하지만 실제로 그 전에는, 탈퇴 전에는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눌렀을 경우에는 저렇게 손준성 검사의 실제 핸드폰 번호와 함께 프로필이 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든 손준성 검사가 연루가 돼 있다. 지금 이 부분을 입증하는 그 과정의 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그 보낸 사람 이름을 조작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게 아닌데 조작했을 가능성을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 왔었죠. 그런 주장이 나와 있었죠. 고발장도 괴문서라고 얘기를 네네. 해왔고, 근데 김웅 의원을 통해서 지금 조성은 씨가 받았다고 하는 그 텔레그램 방을 역추적해 보면 손준성 검사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겁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한테 받았다고 하는 조성은 씨가 거기에 텔레그램에 보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있는데, 그걸 누르면 우리 이제 카톡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손준성 프로필이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준성 프로필을 뜨는 것을 조성은 씨가 확인한 다음에 네. 뉴스버스 기자한테 당신이, 그러니까 지금 조성은 씨는 손준성 연락처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뉴스버스 기자는 취재 때문에라도 갖고 있었어야 하니까 네. 당신이 연락처를 갖고 있으니 텔레그램에 자동으로 뜨지 않겠느냐. 네. 거기에 프로필 사진이 뭐로 나와 있는지 확인해달라, 이렇게 네. 했더니 11일 날 확인을 해봤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나무 두구로 있는 그 사진. 네, 그 사진이 네. 똑같은 사진이었다는 아하.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톡이나 이런 데는 기본 화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본 화면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볼 수 있지만 기본 화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은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네.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즉시 13일이죠. 어제 오전에 그 텔레그램 방에서 손준성 검사가 뭐로 추정되는 사람이 탈퇴를 한 것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발장의 루트가 거의 다 확인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손준성 검사가 전달을 한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요, 이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느냐, 과연 손준성 검사가 작성에도 관여했는지, 또는 윤 전 총장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더 중요한 또 핵심 사실이죠.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계속 유임해달라는 대검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본인이 손준성 검사를 요청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요청한 인사 아닙니까? 대검에서. 전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뭐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뭐 밝히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특별한 관계라면서 고발 사주 의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친밀한 관계라면서 국정원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첨예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윤 전 총장이나 박지원 원장이 연루됐다라고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그 어느 쪽에서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혹, 공수처와 검찰, 심지어 경찰까지 다 동원돼서 조사에 뛰어든 상태인데요. 경선 국면에서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해당 의혹을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 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공직에 있는데 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저를 쫓아내려고 온갖 억지와 공작과 음모를 부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한두 번 겪어본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저는 이럴수록에 맞으면 더욱 강해지는 강철처럼 저한테는 이런 공작과 모략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랜만에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를 또 내놓았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금태섭 전 의원 등이 만든 선후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쉽게 정당에만 들어가면 뭐가 더 잘 될 줄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최근에 와서는 본인 스스로도 그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윤석열 총장 지난 4월 달인가 3월 달에는 이미 그런 거지. 아마 거기에 파리 때가 잔뜩 모였을 거란 말이야. 응? 그 파리 때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은 소기의 목적 달성하기가 힘들 거라고 그랬는데 그 파리 때에 둘러싸여가지고 지난 한 5개월 동안을 갖다가 거기서 지금 헤맨온 것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오늘날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수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파리 때 둘러싸여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 의미를. 뭐 맞는 말도 있고 그거는 여의도 내부에서도 그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하. 네. 예, 뭐 맞는 말도 있지만 저렇게 아무 부담감 없이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하. 그래도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셨고 네. 예,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애를 써줘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정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외려 더 심각하게 이 상황들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있죠. 뭐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말 이런저런 그 검증, 그러니까 뭐 이와 같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뭐 그 뭐랄까 뚜렷한 대권 주자가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 이런 이제 뭐 걱정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대안은 다 있다라고 또 그 낙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저렇게 평가만 하실 것은 아니고 예,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Q&A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